질식사로 추정됐다. 그러면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이나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실 고유정이 약물, 수면제, 어떤 그런 화학적 약품을 굉장히 지금 잘 사용한다. 뭐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의 의붓아들, 현 남편의 친아들이죠. 이 사망에서도 뭔가 어떤 이런 약물이 연관돼 있지는 않을까라는 추정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서는 아들의 시신에서는 약물과 독극물은 현재로서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런데 의미심장한 건 고유정을 고소한 이 현재 남편이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사망한 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 그러니까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음료를 주었고 잠이 쏟아져서 잠이 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아이가 내 발에 눌렸는지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라고 남편이 경찰에 진술했던 게 이제야 좀 뭔가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편이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잠에 빠진 그 사이 과연 고유정과 사망한 아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야, 이게 뭐 반전의 반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했어요. 예. 근데 보통 고소라는 거는 범죄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남편이 피해자라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뭐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어요. 또 그 규정을 이용해서 이제 친부가 고유정을 고소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는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이미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고소장은 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주와 제주 사이에서의 어떤 수사의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약물 이야기 나왔는데요. 예.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부검을 한 그런 의붓아들 몸 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즉 당시에 현 남편에게 약물을 사용해서 현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론 그게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 음료. 그렇습니다. 저 음료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투입해서 그 향도 없고 맛도 안 나거든요. 그걸 섭취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잠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번에 제주에서 발견된 혈흔을 분석한 결과 역시 졸피뎀 성분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수면 유도제를 범죄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하나 지금 고유정의 범행 동기가 좀 의문이잖아요. 예. 물론 경찰은 지금 현재 남편과의 어떤 그 관계를 흔들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불안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고유정이 현 남편의 고소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망한 사람이 이제 고유정의 전 남편, 지금 현 남편과의 사이를 당연히 흔들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의붓아들 사망했잖아요. 물론 고유정이 가해 행위를 하고 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역시 생존에 있었다면 현 남편과의 사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고유정이 정작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끔찍한 범죄의 동기까지 되었던 그런 현 남편이 고유정을 고소했다. 이거는 고유정의 어떤 심경 변화, 네, 또는 고유정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예. 이 사실이 고유정에게 전달된다면 앞으로 고유정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진술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희찬 평론가, 손소 변호사의 분석대로 경찰이 말한 고유정의 이 범행 동기가 현 남편과의 새로운 가정 생활에 대한 어떤 집착, 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렇기 때문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례대로 고유정이 뭐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 남편, 고유정이 그토록 지키고 했었던 그 사람이 본인을 고소한 것이 지금 사건의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새로운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유정이 이렇게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과는 고유정의 예상을 처음으로 빗나가게 되는 국면이에요. 그렇죠. 고유정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최초로 충격을 받고 예.
본인이 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가정이 이제는 현 남편의 고소로 인해서 완전히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요. 이 의붓아들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유정이 지금 전 남편을 살해한 범죄만 봐도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붓아들이 이 친아버지, 친부의 고유정 현 남편의 다리 밑에 깔려있는 채로 발견이 됐다 했거든요.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고유정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수면제 성분이 든 약품을 먹고 잠들었는데 아들 몸 위로 다리를 올려놓는다? 우리가 수면제 먹고 자게 되면 보통 죽은 듯이 시체처럼 가만히 누워 자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아들의 몸 위로 다리를 올려놓은 채로 발견되게 했다? 이 모습마저도 고유정이 연출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부검을 우려해서 일부러 4살 의붓 아들에게는 약물을 안 투여한 것 같아요. 그런데 4살짜리 아들이라면 이 고유정이 약물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 평소에도 전 남편에게 막 핸드폰을 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성향을 많이 보였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살펴봤을 때 당시에는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설마 하고 현 남편이 고소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드러나자 뭔가 석연치 않았던 부분들 하나하나 다 조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늦었기 때문에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함이 남아있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고유정의 어떤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고유정이 보이고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허은하 소장님, 네. 오늘 상당히 흥미롭고 또 어찌 보면 비극적인 고유정의 행동 패턴이 지금 또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망한 의붓아들. 네. 내가 키울 테니 남편에게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아이는 숨졌고 어찌된 연유인지 이 남편은 고유정이 건넨 음료를 먹고 잠에 빠졌다. 그런데 본인이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숨졌는데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을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새롭게 확인됐어요. 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다. 함께 살았던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 죽은 아이가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 재혼한 남편의 지금 심정은 어떨지. 내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내 아이와 함께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유정의 지금 행동들은 너무나 다 하나하나가 치밀하잖아요. 치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도 이러한 예측을 하고 분명히 이 아이도 고유정이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의문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고유정이 경찰서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자꾸 옷이 바뀌어요. 고유정이 옷이 바뀌고 있다. 저는 원래 슬리퍼가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슬리퍼는 일부러 그 경찰에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도망가지 못하게 슬리퍼를 신게 하면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 그래서 슬리퍼를 신긴다라고 했는데 옷도 제공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은 추리닝, 어느 날은 저렇게 치마를 계속 입고 있는데 저 또한 어떤 치밀함에 무언가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에 대한 연출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이제는 고유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끔찍한 치밀함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제 온몸이 떨려가는 것 같아요. 이젠 사람들이 만나면 다 고유정 얘기합니다. 예. 네. 정말 그만큼 충격이 크다.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인데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로 주목됩니다. 예, 장례식장에 불참한 고유정. 고유정은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현재의 남편의 아이가 죽었고 이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에 왜 새 엄마의 입장으로서 장례식에 불참했던 걸까?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현 남편이 고유정이 장례식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항의를 했다는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고유정에게 왜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라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아무리 의붓 아들이지만 새엄마가 장례식장도 안 가는 것이 너무한다, 너무한 일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도 고유정을 책망했던 부분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고유정이 되게 치밀하게 행동은 하고 있지만 얼굴 표정 관리는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현장에서 분명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차분한 표정을 짓게 됐을 때 자기가 치밀하게 했던 무언가들이 들통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람의 그 행동들과 그 비언어를 계속 보다 보면 그 사람의 거짓말이라던가 어느 것들이 이렇게 어느 순간 딱 들통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의 고유정 같아서는 그 현장에서 눈물을 흘렸을까? 아마 흘리지 않았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고유정의 머리에서는 치밀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도 되긴 합니다. 예.